기차는 서지 않고 역사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는데, 이는 단순히 손님이 끊긴 것이 아니라 기차가 달려야 할 철로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기괴한 풍경입니다. 남아공 전역에서 운행이 중단된 철도 노선은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경부선 철도를 수십 번 왕복하고도 남을 만큼 광활한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했다는 뜻이죠. 밤이 되면 빈민들이 곡괭이와 절단기를 들고 나타나 국가의 혈관인 구리전선과 강철 레일을 뜯어내 고물상에 팔아치우는 이른바 인프라 채굴이 이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된 셈입니다. 한때 대륙의 물류를 책임지던 강철의 길은 이제 굶주린 이들의 끼니를 위해 해체되는 거대한 시체가 되어버렸고, 이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거든요. 문명이 쌓아 올린 기초 자산을 시민들이 직접 뜯어 먹으며 하루를 연명하는 이 처절한 광경은 현대 국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퇴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처한 광활한 지리적 조건과 물류의 중요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나라의 면적은 한반도의 5.5배에 달할 만큼 거대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대여섯 번은 반복해야 겨우 나라의 끝에서 끝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가진 이들에게 철도는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생명선이었거든요. 내륙 깊숙한 곳에 박힌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캐낸 막대한 자원들을 항구로 실어 나르지 못하면 이 축복받은 땅은 그저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영토가 오히려 독이 되어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무수히 만들어냈고, 그 틈을 타 철도망은 약탈자들의 무법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리적 광활함이 물류의 효율을 극대화하던 과거의 축복에서 이제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광야로 변해버린 것이 남아공이 마주한 잔인한 운명인 것이죠. 과거 남아공의 철도 기술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대륙 전역을 연결하는 케이프 투 카이로 철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60년대 이미 전 구간 전철화를 꿈꾸며 현대적인 전기기관차를 운영했고, 그 규모는 당시 대한민국 철도청이 보유했던 인프라의 수십 배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수준이었거든요. 세계 최초의 인간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키고 핵무기를 자체 개발했던 국가적 역량은 고스란히 이 강철 궤도 위에 녹아 있었으며, 이는 곧 남아공의 국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철도망을 통해 쏟아져 나온 자본은 남아공을 아프리카 유일의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고, 사람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철마의 질주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공업 국가의 영광은 이제 구리 전선을 훔치기 위해 전신줄을 타는 빈민들의 처절한 몸짓 뒤로 사라져버린 추억이 되었습니다. 붕괴의 결정적 도미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봉쇄 조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국가가 모든 이동을 통제하는 사이 철도 역사는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전력공사인 에스콤의 몰락과 맞물려 전기가 끊기자 철도 보안 시스템은 무력화되었고, 굶주림에 몰린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을 뜯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이 뜯어낸 구리 전선의 길이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직선거리인 약 450km를 수십 번이나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며, 이는 곧 국가 물류의 완전한 마비를 의미합니다. 국가여객 철도청인 프라사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는 약탈을 방조했고, 결국 기차가 다녀야 할 길 위에 수풀이 무성해지면서 철도는 더 이상 운송수단이 아닌 고철 광산으로 전락했습니다. 국가의 기관 시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약탈의 대상이 되는 순간 한 사회가 쌓아 올린 신뢰와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철도가 멈춰 서자 물류의 모든 짐은 다시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는
남아공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차 한 대가 실어 나르던 수천 톤의 화물을 수백 대의 대형 트럭이 대신하면서 도로는 금세 파손되어 웅덩이가 파이고 물류 비용은 수직 상승하게 된 셈이죠. 이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전체가 대형 덤프 트럭들로만 가득 차서 일반 승용차는 다닐 수조차 없게 되고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국가 예산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물류가 막히자 광산들은 폐쇄되고 실업자들은 다시 철길로 나가 남은 철골이라도 뜯어내는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동맥이 끊긴 남아공은 현대적인 산업 국가의 지위를 잃고 다시 원시적인 각자 도생의 시대로 회귀하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철도를 보며 우리는 과연 한국의 지방 곳곳에서 멈춰선 폐역들과 인구 소멸로 인해 비어가는 지방 도시들의 풍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집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 열차 배차를 줄이고 버스 노선을 폐지하며 지방의 혈관을 하나둘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거든요. 관리가 되지 않는 인프라는 순식간에 흉물로 변하고 이는 곧 지역 공동체의 완전한 붕괴와 범죄의 온상으로 이어지는 남아공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한번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처음 지을 때보다 수십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며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화려한 인프라 너머에서 서서히 멈춰가는 지방의 심장 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동맥이 끊어지는 고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명의 속도는 철길의 길이만큼 결정되지만 문명의 몰락은 그 철길이 한 장의 고철로 취급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